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 분석 컨텐츠를 저번 홍익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로 마무리 짓고 오늘은 모처럼 다른 주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텐츠의 경우 작년의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주요 32개 대학교 정원 내 수시 전형의 입학자들을 출신 고교 유형별로 비교 및 분석해보는 자료인데 부분적으로 정시 관련 인원과 비율도 다루었던 작년과는 다르게 수시 전형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석소장이 제작하는 컨텐츠는 물론 이 팀장이 제작할 동일 주제의 컨텐츠가 9월 수시원서 접수를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말씀드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컨텐츠 역시 작년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서 전형 결과 변동성이 높은 정원 외 전형은 모두 제외하고 정원 내 전형을 중심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학 알림이를 기준으로 캠퍼스가 구분되어 있는 대학교들은 모두 캠퍼스를 구분해 두었는데요. 중앙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우 캠퍼스 네임밸류와 실질적인 입시 결과의 차이를 고려해서 서울 캠퍼스를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석소장이 다루는 주요 32개 대학교를 포함한 몇몇 대학교의 경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캠퍼스처럼 캠퍼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세부 전형 구분 역시 이전 컨텐츠처럼 대학 알림이 기준을 따라서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위주 종합, 특기자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실기실적 위주, 논술 전형인 논술 위주의 4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해두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는 33개 대학교를 다루었던 것에 반해서 올해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권동홍, 국숭세단, 광산 가가, 이숙 성덕 서동, 한국항공대학교, 서울과기대,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32개 대학교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빠진 한 개 대학교는 파산 이슈로 인해서 해당 이슈를 모른 채 원서를 접수했던 분들은 물론 이미 합격해서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을 수도 없이 철렁이게 했던 모 대학교인데요. 나름대로 큰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더러 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특수학과도 보유한 서울권 종합대학교가 학원 내부 비리 이슈로 인해서 폐교 및 파산을 운운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대학교를 지망하는 분들께 해당 이슈를 주의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간단하게 뉴스링크를 삽입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혀 담지 않았던 해당 대학교 인재상 분석 컨텐츠가 피해 주장 당사자 아마도 해당 대학교의 개시 중단 요청으로 인해서 개시 중지를 당했던 상황인지라 그냥 깔끔하게 석소장이 정한 주요 대학교 목록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다행히도 네이버 측에서 개시 중단 조치를 취소해서 지금은 잘 게시되고 있지만 석소장도 애써 제작한 컨텐츠가 신고를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시 중단 취소 사유를 구구절절 소명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만큼 굳이 해당 대학교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 않고 또 희한한 이유로 본 컨텐츠도 개시 중단이 되어봤자 좋을 것이 없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해당 대학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대학 알림이에 직접 접속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은 가장 먼저 2023학년도 주요 32개 대학교 정원 내 수시 전형 고교 유형별 입학인원 자료입니다. 작년 컨텐츠가 자료가 꼼꼼하긴 한데 여러모로 보기가 불편했다는 반응이 있어서 대학교 이름과 캠퍼스 구분 간소화 및 자료의 형태를 조금 손보아 두었습니다. 각 고교 유형별 인원 비율은 가장 오른쪽에 소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일반고 출신 입학자 882명의 경우 2023학년도 전체 수시 전형 입학자 1940명 중에서 45.46%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대학교별로 모집 인원 규모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만 살폈을 때에는 세부적인 양상을 관찰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고교 유형별 인원 규모만 살피실 것이 아니라 비율 지표도 살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각 고교 유형별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자료입니다. 대학별 가로행 기준이 아니라 고교 유형별 기준 세로 열을 기준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모고 기준으로 그라데이션 색칠 범위가 가장 많은 대학교가 모모고 입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구나 라는 시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일반고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인원이 많아서 그라데이션이 큰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 이외 고교 유형은 여러모로 유의미하게 그라데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주요 32개 대학교 정원 내 수시 전형 고교 유형별 입학인원 비교 자료입니다. 비율 지표는 마찬가지로 각 대학교별 행의 끝에 있는 소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이고요. 각 대학교별 변화 행에 있는 인원과 비율은 각각 2023학년도 인원 및 비율에서 2022학년도 인원 및 비율을 뺀 인원과 퍼센트 포인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원 자료와 인원 플러스 비율 자료를 구분해서 게시했던 작년과 다르게 전체 수시 전형 모집
모집 인원의 변화 등을 한눈에 살피실 수 있도록 하나의 자료를 게시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살펴주시는 것이 좋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일반고 출신 입학자가 1027명에서 882명으로 145명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2023학년도에 들어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을 후려쳤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일반고 전형인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인원 축소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비율을 보면은 양해연도 모두 일반고 출신 입학자가 45.46%와 45.99%로 마이너스 0.53%포인트 차이가 전부일 정도로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대학교의 예시처럼 이러한 관점을 고려해서 자료를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해본 자료입니다. 변화지표인 퍼센트포인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지표도 고려되어서 그라데이션 양상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증감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정 고교 유형 출신 입학자 인원 및 비율 변동이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경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처럼 지원군과 합격군의 고교 유형이 일반고와 비일반고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전형의 양해연도 변화 사항은 물론 특정 고교 유형 출신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특수 전형의 변화 사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시어서 자료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위의 자료는 2023학년도 기준 자료이며 서울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대학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교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지원 자격 자체가 일반고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도전해볼 만한 내신 성적을 보유한 학생들 대다수가 일반고와 자공고인 경우가 많아서 특수한 대학교 및 특수한 전형을 제외하면은 대다수가 일반고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학교별 모집 인원 규모도 천지 차이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분배해놓은 전형 인원 규모도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예년의 자료와는 다르게 인원보다는 비율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한 번에 게시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를 살피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비일반고 출신 입학자가 눈에 띌 정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평범한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운영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원 자격이 평범한 고등학교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내신 산출 기준이 일반적인 정량평가 시스템과는 다소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외고 국제고 출신 입학자 비율이 전체 학생부 교과 전형 입학자 중에서 10.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전형은 2023학년도 입결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등급기준 환산점수 시스템 이외에도 원점수 기준 환산점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런 고교 유형이 합격이 되나 싶은 대학교들은 마찬가지로 골 때린 양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연도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원지표나 비율지표나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유의할 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출신 입학자 중에서 외고 국제고 출신 입학자가 26명에서 38명으로 그리고 7.34%에서 10.70%로 3.36%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인데, 해당 전형 전체 모집 인원은 354명과 355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해당 전형의 원점수 환산 시스템의 맹점이 많이 알려져서 이를 적극 활용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진학에 성공한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관점을 참고해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많은 학생과 학부님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입니다. 사실 해당 자료는 전체 개괄 자료라서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고교 유형별 입학자 비율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용이한 자료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고교 유형별 비율 기준 정렬 자료를 아래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첨부를 해두었으니까 각 고교 유형에 해당하는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의 컨텐츠처럼 인원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굳이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대학교마다 모집 인원이나 전형 인원이 천지 차이인데 굳이 인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고, 각 고교 유형별 자료만 따로 취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교 유형별 자료도 매번 같이 넣어둔 이유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계열 모집 전형 등 전형 구성 및 전형 설계 목적 변화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지원군과 합격군의 고교 유형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교의 경우에는 여러분 각자가
학생부가 소속된 고교 유형 자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교 유형 자료도 살피셔야 좀 더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댓글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 링크로 접속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의 기준 말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일반고 출신 입학자가 50% 미만인 대학교들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였지만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라는 점, 자사고 출신 입학자 비율이 29.73%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의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위치해 있는 성의교정이기 때문에 해당 인원 대부분이 의과대학 진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이개년 변화비교 자료입니다. 위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인원 변화를 살펴보시기보다는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전형 구성이 어떠한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전형 설계 의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려해서 비율 지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고 출신 입학자 인원이 603명 56.20%에서 465명 44.67%로 11.53%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학생을 후려쳤기 때문이 아니라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엄청난 규모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으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계열 통합 모집에서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분배로 전형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내신과 비교과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자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비일반고 학생들의 유입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다른 변수들과 합쳐져서 연쇄 작용처럼 번져 위와 같은 양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석 소장이 굳이 이전 컨텐츠에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여러분이 지망하는 대학에서 어떠한 변경점이 생겼는지를 고려하시면서 자료를 살피셔야 자료의 효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3학년도 주요 32개 대학교의 고교 유형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논술 전형과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경우 대학교와 전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교 유형의 영향력을 받는다기보다는 지원자 개인의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별다른 분석 및 정리할 자료는 생략을 해놓았습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또한 여러 고교 유형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살피셔야 하는 만큼 오늘 석 소장이 제작한 콘텐츠를 PC 및 태블릿으로 쫙쫙 확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다음에 또 과학기술원 고교 유형 분석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